왜 잘못한 건 분명 나인데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까?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선생님 탓, 연애가 틀어지면 상대 탓, 일이 안 풀리면 회사 탓, 부모 탓, 운명 탓.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손가락질하곤 하죠. 하지만 이렇게 남 탓을 할수록 오히려 내 삶은 더 복잡해지고 더 얽히고 더 외로워집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정만 남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남 탓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더 자주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무지한 자는 타인을 탓하고 중간자는 자신을 탓하며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남을 탓할까요? 우리는 왜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내 안의 문제를 보지 못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타인 탓의 심리와 그 이면에 감춰진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로 자유를 박탈당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자유를 강조한 인물입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바깥 세상의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판단을 내 안에서 다스리는 힘이었죠. 그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타인을 탓하는 행동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외부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내 시선이 문제라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 통제성 (External Locus of Control). 외부 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결과가 다른 사람이나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반면 내부 통제성 (Internal Locus of Control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대부분 외부 통제성에 의존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건 고통스럽고 책임을 지는 건 무섭기 때문에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어 기제가 되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상태를 무지의 흔적이라고 봤습니다. 자신이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외부에서 해답을 찾고 외부의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실 속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가 봅시다.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 말, 어릴 때 형제자매 싸움에서부터 직장 회의, 연인과의 갈등, 부모와의 다툼까지 평생 들리고 또 하게 되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꼬였을 때 저 사람이 제때 자료를 안 줘서 그래요 라고 말하거나 연인과 다툰 후 너는 늘 내 기분은 생각 안 해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내가 피해자이고 상대가 원인이라는 감각에 갇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자존감 보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거나 부끄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기보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덜 아프다고 느낍니다. 타인을 탓하면 일시적인 통제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인정해 주길 바라면서도 그 기대가 꺾일 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어집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탓할 대상은 계속 줄어들고 결국 모든 건 공허해지죠. 그렇다면 이 무한 반복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판단과 선택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깥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 탓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내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질문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저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했지? 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렀지? 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주체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되죠. 두 번째는 책임을 인정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책임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인정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을 유보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 에픽테토스처럼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있지?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 감정은 과연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가? 이런 사유의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 당신은 남 탓이 아닌 내 안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바깥의 조건을 넘어선 내면의 통제력이죠.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나는 내 안의 선택으로 살아가겠다는 단단한 기반이 생기니까요. 삶은 늘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고 계획한 일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부를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했을까?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괴롭게 할 수 없다. 오직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이 말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고통도 상처도 억울함도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순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난보다 용기를, 탓보다 책임을, 외면보다 내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탓하는 이유를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타인을 탓하고 평범한 자는 자신을 탓하며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고통 대부분이 사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례함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감정이 먼저 올라오죠.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그 반응이야말로 당신을 속박하는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건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내면의 통제력을 강조합니다. 이 통제력은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질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날씨가 흐리다고 하늘을 탓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춥다고 겨울을 미워하지도 않죠. 그냥 옷을 껴입고 우산을 쓰고 그 흐림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행동에는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원망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결국 탓은 외부에 대한 기대가 깨졌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대부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조절할 수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단순한 평정심이나 차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상처조차 배움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든 외면하든 오해하든 그 상황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싶은가를 질문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타인을 탓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철학적 성장은 무언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몰랐던 나의 반응, 나의 욕심, 나의 미성숙함을 알아채고 그것을 껴안고 책임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없이도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조용한 책임감은 말보다 더 강력한 설득이 됩니다. 그의 반응 없는 평온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있나요? 혹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멈춰 있진 않나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그게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고 조용히 성장해 나가는 그 여정.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